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다우지수는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I와 AI 칩 위주로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으로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S&P 500 지수 일단 중요한 건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그 3대 시장 자 보면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네, 요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체크를 해 드리죠. 일단 오후 들어와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이 줄었다는 점. 요 점이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S&P 500 지수는 하락을 했고 또 연준 의사록 보니까 이 물가 압력, 그로 인해서 향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또 불가지는 거죠. 뭐 당연히 이제 국제 또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럼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더 제기가 되지 않을까, 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이런 부분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은 어제 지금 이틀 만에 한 10% 넘게 10% 가까이 급락을 했죠. 어제 코스피 지수는 7,300선을 내줬습니다. 7,246.79포인트. 409.52%, 5.35% 급락했고 코스닥 연일 급락세입니다. 785, 5.56%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시장도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뭐 중요한 건데요. 자, 애플이 브로드컴과 장기 계약을 통해 반도체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애플과 브로드컴 주가는 동반 상승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이 3.7% 급등하면서 반도체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는 점. 잠깐 이 부분 좀 더 보시죠. 애플이 브로드컴과 300억 달러, 약 45조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에 나설 것이 방아쇠가 됐다. 이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인 SOXX도 1.87% 상승했다. 요 부분이 이제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틀째 급락한 저가 매수를 좀 유입을 좀 시킬지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제 유가는 오르면서 에너지와 항공 크루즈 업종 희비가 엇갈렸다는 내용도 있죠. 자, 이제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쭉 가보시죠. 또 아시다시피 6월 22일 SK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를 채친 날이 고점이 된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거세졌고, 스페이스X는 나스닥 100 지수의 편입 이후에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자, 7월 7일 올 들어서 6번째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었고요. 외국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오징어 게임처럼 끝날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뭐 어떤 대책 논의 뭐 이런 부분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죠. 자,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요약한 거 먼저 보고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게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과도한 의존도가 특히 이제 취약하다는 거죠. 이 센티먼트가 변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양방향으로 확대되는 ETF, 레버리지 ETF가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뭐 분기별로 19배나 실적이 늘어난 이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투자자들이 이 회의감이 좀 느껴지는 게 뭐겠습니까? 예? 이 실적의 어떤 성장성이 그 AI의 어떤 투자를 어떤 AI의 어떤 자본 유출 이런 걸 기대감을 이겨낼지 못 이겨낼 것이다. 뭐 그런 이제 회의감이 들면서 우리 시장 매도세가 나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보시죠. 자, 다우지수 아까 말씀드렸죠. 나스닥 지수 봤고요. 증시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란 얘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공습과 제재 면제 조치 철회를 언급하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면적 우려를 키웠다. 당연히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촉발시켰고 채권 수익률이 뛰어오르는 거죠. 그리고 연준의 6월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가 확인되었다는 거죠. 2027년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신호와 함께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분열이 나타난 점. 이 점이 이제 시장 혼조를 좀 만들었다. 나옵니다. 자, 반도체 상승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과 브로드컴의 장기 계약, 요게 이제 투자 심리, 저가 매수를 유입시켰고 엔비디아 3.65%, 브로드컴이 4.83%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중국 당국이 자국 주요 AI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제한한 수량이나마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상승을 좀 주도했고 브로드컴, 애플이 미국산 부품을 구매를 늘리겠다는 약속에 따라 브로드컴과의 계약 3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 이 소식의 상승 마감했고요. 자, 메타는 이 내용도 중요하다고 좀 봅니다. AI 사업 확장을 위해 캐나다에 첫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대규모 자본 지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얼마 전에 메타발 AI 투자 우려 이 소식이 시장 짓눌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메타가 캐나다의 데이터 센터 100억 달러 짓는다는 것은 시장이 어떻게 해석될까요?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장 좀 제발 좀 우리 시장도 힘 좀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코스닥 말이죠. 당연히 거래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뭡니까? 어, 이 지수가 지금 61선을 내줬어요. 네, 60일 이동평균선. 61선을 내줬다는 얘기는 매도가 매수를 앞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이게 차트 이겁니다. 61선 내준 거거든요. 좋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61선을 내줬기 때문에 추가 조정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면 다시 저가 매수세가 어느 시점에 들어올지. 지금은 이제 지지 라인이 없죠. 뭐 항상 여러분들 고점 치고 밀릴 때는 지지선은 깨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항선은 돌파하라고 있는 거고요. 올라갈 때는. 하락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9,400 기준으로 7,200이니까 거의 얼마입니까? 2,000, 2,100포인트죠. 2,100포인트. 2,100포인트면 야, 엄청난 거죠. 20%가 넘게 하락했거든요.
20%가 훨씬 넘었습니다. 한 20% 넘게. 보통 이제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약세장이라는 칭호를 좀 쓰는 건데, 근데 지금 바닥을 확인했다고 좀 보기는 어렵죠. 지금 이 마크 표시는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날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킷 브레이크. 정말 어지럽습니다. 아주. 정신이 없어요. 한 달여 만에 서킷 브레이크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 뭐 이날도 8% 넘게 빠있지만 장 막판이라서 서킷 브레이크 걸린 건 아니지만 한 달 만에 지금 네 번인.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뭐 시장이 나빠서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네. 5월 22일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그냥 증폭 효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쏠림. 오를 때는 집중적으로 레버리지 ETF로 쏴버리는 거고, 매도세가 나올 때는 매도가 매도를 집중적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 시장 전반을 수급을 왜곡시키는, 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장 보시죠. 어제도 장점만 좀 뭐 반등 좀 주는 듯 했지만은 계속 흘러내리고, 특히 이제 오후 2시 가까워져서 청산되는 물량, 신용 물량 청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약사장이 아주 전형적인 흐름이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틀째 급락했고 코스피는 61선을 이탈했다. 코스닥은 10개월 만에 800선을 이탈했다. 예전 지수로 따지면 80을 이탈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누적 지수 하락 10% 하락했다. 서울발 반도체의 급락이, 네, 미국 반도체주 급락을 이끌었고, 여기에다 이제 미국과 이란의 진학적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이끌었고, 이게 다시 또 우리 시장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죠. 외국인의 구조적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올 들어와서 158조 6천억. 어제는 물론 외국인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찔끔. 좀 많이 좀 사야죠. 409포인트 빠지는데 말이죠. 개인과 기관. 근데 이제 개인이 팔았습니다. 그럼 개인 순매도 전환은 어떻게 파괴하냐? 일정 부분 신용, 레버리지 포지션, 손절 및 마진콜 가능성 물량을 좀 출회시킨 거 아니냐. 물론 시장에 이 고객 예탁금도 지금 한 달 새 만에 20조 원 넘게 빠졌죠. 이 반대 매매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게 신용 청산 국면 진입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주시장은 뭐 답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작용한다면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시장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변동성 때문에 뭐 양파 아니면 홀인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장에. 응? 극단적이잖아요. 물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하락 원인은 아닙니다. 상승 원인도 아니고. 그런데 하락 시 증폭기, 하락을 더 가속시키고 상승 시 더 상승을 가속시키는 그런 이제 수급 왜곡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체크가 뭐냐? 뭐 10일 날 SK하이닉스 ADR 상장 다 알고 있죠. 이때 중요한 건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수급. 네. 수급이 어떻게 되냐? 매수냐, 매도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죠. 23일 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 컨퍼런스 콜. 당연히 다음 분기 가이던스. 30일 날 삼성전자 컨콜에서 가이던스. HM4나 캐펙스 가이던스. 그리고 이제 7월 말이죠. 대략 뭐 요 시점과 삼성전자 전부 다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 전에 이제 미칠 텐데, 에, 지금 미국 빅테크 실적에서 하이퍼스케일러, 하이퍼스케일러, 하이퍼스케일러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뭐 아마존, 구글,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뭐 이런 대형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업체들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자본 유출의 지속성을 확인하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올해 자본 이출 규모가 2천억 달러, 1996억 달러, 한 2천억 달러 됩니다. 내년에는 이제 2,311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죠.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는 1,865억 달러, 메타 1,347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1,166억 달러, 오라클 898억 달러. 그래서 올해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캐펙스 7,272억 달러예요. 내년에는 이제 9,194억 달러. 그러니까 이 지출 규모가 이제 변동이 없다. 이게 재차 확인된다. 그러면 시장은 강한 회복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일 경우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확대가 되겠죠.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서 아주 뭐 극단적으로 참 어려운 장입니다. 힘내시고요. 또 주가가 또 열어보게 되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너무 어지럽습니다. 힘듭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또 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수급에 의해서 이 변동성이 크지만 일정 부분 이제 수급 왜곡 현상이 좀 완화되게 되면 다시 숫자를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장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정도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토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